저한테 전화를 안 얼음 가져오셨는데 얼음. 이거 한 잔 갖고 왔니? 아니 커피가 먹고 싶어서. 선생님 지금 표정 안 보여? 표정. 얼음이 필요한 표정 안 보여? 아 얼음 드릴까요? 저는 제가 커피 먹고 싶어서 그냥. 커피까지 타와. 48일 1년 했네요. 네. 저희 시즌 3? 아니구나. 1년인데. 진짜 1년 했네요. 네. 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오. 그럼 다음 거 한 주만 쉴까? 아니 근데 다음 주까지는 하는 게 맞아요. 50회까지 하고 추석 때까지 놀고 그 다음에 다시 할까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돈이 또 안 들어오는데. 중요하죠. 제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회당 돈을 받아서 네, 명절 앞두고 중요합니다. 한 달에 이게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자면 시즌 3 4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마입니다. 김아마. 세미 프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오늘은 을묘일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또 시작 전에 일전 방송에 언급되었던 잠깐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일지 편제 다리 이쁨설에 대해서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창조적인 이론이죠. 예. 네. 이거는 팟빵 댓글로 올라온 글인데요. 제 팟빵 댓글은 무시해요. 저도 사실은 저희 공식 채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팟빵에 올라온 것을 좀 언급 안 하는 주의였는데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345님께서 일지 편제라고 본인이 네. 하체 비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도대체. 아마 이분이 만약에 일제만 편제가 있고, 네. 딴 데도 편제가 있으면 일제 편제는 의미가 없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제가 편제인데 네. 일제 편제가 고립된 경우면 일제 편제도 제 의미가 힘을 없어요. 발휘하지 못하는. 물론 뭐 일지가 다 편제가 한 개 있다고 해서 뭐 1000만 명이 전부 다 다리가 예쁠 수는 없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제 편제자들이 남녀 모두 다 다리가 좀 길고 예쁘다 라는 게 제 주장인 것이고. 네. 그리고 어쩌면 네가 뭐가 일제 편제일지 비결이면서 짜리몽땅한 것이. 아니 뭐 그렇지. 그냥 물어봤죠 뭐. 물어보는 것도 안 되나. 저번 주에 열심히 아빠. 네가 물어본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냥 혼자 말할 수도 있지. 오늘 날카로우셔. 그리고 이제 만약에 345님께서 네. 하체 비만이라 근데 나는 편제가 정말 한계가 예쁘게 생조되어 있는데도 하체 비만이라면 본래부터 하체 비만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후천적으로.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다시 자신의 각선미를 찾는 데는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리니까. 이런 뭔가 자기의 기운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그 기운과 좀 다른 길로 갔을 때 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신경 좀 써보시죠, 다리에.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또 한 번 달아주셨던 게 강프로님의 일지 편제 하체 이쁨설을 믿고 잃어버린 각선미의 재발견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이러시면 됩니다.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을묘일주 첫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양력 80년 2월 12일 오시생, 경신년 무인월 을묘일 이모씨 여성분이시고요. 어머니께서 이분도 점심때 태어났다고 하셔서 오시로 짐작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지금 10년 넘게 교직에 있으신데 하시고 있는 일이 너무 안 맞다고 하세요. 그 사연 소개 전에 명식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경신년 네. 무인월 을묘일 이모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형적인 정씨리들의 조합이니까 아마
저도 이 사주를 가지신 분이 이런 불만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그게 잘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잘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데 예. 어쨌건 명식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는 그 약간 시대를 좀 약간 잘못하고 태어났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게 저는 있거든요. 예전에 태어났으면 예, 뭐 이게 이제 맞는 거고 굉장히 이제 기품 있는 어떤 느낌이 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약간 다이나믹한 사람들이나 약간 네. 굴곡이 있어도 그것을 막 가지고 이제 좀 약간 화려하게 사는 삶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측면들을 좀 부러워하시는 거 아닐까. 본인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정실이지. 네, 그러게요. 네. 뭐 그 사주에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글자는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정관, 정제, 정인, 식신, 비견.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겁재 혼잡도 하나. 없고 예. 혼잡은 있죠. 예, 아, 비견과 네. 겁재. 비견과 겁재. 예. 근데 바로 그 임목이 좀 발동이 좀 강하게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신충으로만. 임목, 예, 급제가 특히 지금 신금과 충을 하면서 네. 더 기고만장해졌다 그럴까요? 네. 지금 이제 대운도 갑술되고 그 있거든요. 갑술대운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일단 사주의 이 네 개의 주를 보면은 경신, 무인, 을류, 이모까지 네.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한 나라 정도는 통치해야 되는데 그 투표권도 없는 애들 꼬맹이들 한 30명 앉혀놓고 그런 답답함이 예, 있겠네요. 이런 대장질 하기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네. 스케일이 지금 네.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의 부조화라고 어.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교실 문박을 결론은 제가 그 지산하고 같은데 그 교실 문박을 한 번은 오시면 안 해대옵니다. 아니 근데 옛날식으로 따지면 이분 사주의 구조는 정말 그 좀 과거의 어떤 형태의 구조하고 굉장히 잘 알맞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날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따라다니는 형국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좀 다이나믹 역동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연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거 보다가 문득 떠올랐는데 이 어제 막 아내 옆에서 이제 막 아내가 옆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깐죽거리면서 보다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넣지는 않았어요. 네. 이 겨울에 태어난 을묘일주는 네. 생각이 많아서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네. 그 아까 오신 분도 11월이고 아. 그분도 2월이고 그래서 사연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 많이 보냈나? 이제 이런 생각. 봄나무 아닌가요? 예, 봄이죠. 아 네. 봄인가요? 이게? 예. 인월이니까요. 근데 겨울에 태어나면 네. 생각이 많다. 뭐 생각이 네. 많아진다. 그렇죠. 네, 그건 타당하죠. 인성이 네. 월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성이 월지를 찾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왠지 되네요. 아까도 11월이고 2월이고 이래서 그냥 생각나서 말해봤습니다. 네. 야. 연구 좀 하셨는데요. 아 그래? 아니 진짜 확실히 을묘하니까 좀 다르구나. 그냥 말 생각나서 이분도 2월이라서 네. 확실히 다르네. 맨날 을묘만 해야 되겠어.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봄나무답게 집안의 장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면 막내냐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생각도 단순하고 뒤끝 같은 것 없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늘 몇몇은 곁에 있습니다. 을묘일주는 찾아보면 늘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저는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귀가 얇지는 않지만 다른 이들의 말을 늘 잘 듣는 편입니다. 또 남편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공부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그 늘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세지 않고 귀는 얇지만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계속 저희가 저번 주부터 했던 그러니까 고집이 있긴 한데 뭐 듣기도 하고 근데 속내는 따로 있는 듯한 네,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음흉하죠. 네, 에? 아 이거 을묘일주나? 내 욕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와 너무 맞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던 때가 IMF 시절이라 아버지가 저를 교대로 보내셨고요. 교대에서부터 잘 맞지 않았던 저는 휴학하고 다른 학교로 다시 시험을 쳤지만 그때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용시험을 칠 때는 합격이 정말 쉬울 때였는데 시험도 연거푸 떨어져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발령 첫 해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해 그 이후로 한쪽 발은 학교에 두고 다른 발은 밖에 두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그러셨네요. 네. 첫 해부터. 학교를 떠나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일부러 교육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도 가보고 다른 나라로 자원봉사 활동도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학교는 늘 갑갑하더군요. 야, 요즘에는 교사하면 진짜 안 나오려고 막 하시는데. 다들 좋은 직장이라 말하는데 저는 매일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기분입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야 하는 상황도 싫습니다. 아이들을 엄하게 다루고 나면 집에 와서 속상한 마음에 잠만 잡니다. 게으르고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직장 일도 잘 못하고요. 신나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즐겁게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 늘 식은재만 뒤적거리는 느낌입니다. 학교에 있지 않을 때는 그런 느낌들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오면 못난 사람 됩니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 휴직 중입니다. 벌써 3번째 휴직입니다. 휴직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까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일을 한다면 글을 쓰거나 봉사활동 NGO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제 첫인상이 엄청 차갑다고 하는 겁니다. 웃고 있지 않으면 말도 걸기 어렵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한눈에 딱 봐도 교사처럼 보인대요. 교사처럼 보인다는 말이 사실 칭찬은 아니잖아요.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약간 촌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선 교사인 걸 숨기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보니 속상합니다. 제가 교사처럼 보이는 게 혹시 제가 좋아하든 아니든 교사의 팔자를 타고 나서 그런 걸까요? 편인, 편관, 편제 하나도 없이 정인, 정관만. 제가 봐도 제 사주가 답답하긴 합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꽉 막혀 융통성 없는 제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어쩌죠? 두 번째 질문은 묘유충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입니다. 저는 작년 2017년에 이런 일들이 다시 올까 싶을 만큼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겪었습니다. 2017년에 당시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1년 넘게 준비했던 사업은 사업기획서 제출 사흘 전에 어이없이 취소되고 성추행 때문에 그곳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까지 섰다가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충격 때문에 꽤 오랫동안 우울했고 어느 날 장보고 들어오니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천장이 통째로 무너져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당하네. 제가 장보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년에 이사를 3번이나 했고 복직한 직장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 뒷수습하느라 골치가 아팠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정말 좋은데 작년 한 해는 이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할까를 수없이 생각하며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활용정점으로 난생 처음 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받고서야 작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하나하나가 네. 굉장히 큰 사건들인데 네. 그 저희가 지난번 사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절이 좋지 못해서 부부 사이가 네. 좋지 않아서 네. 저희가 시기를 좀 지내고 난 뒤에 네. 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시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사이 좋은 남편과도 네. 이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드셨다고 하고 네. 해외에서 성추행 문제면 진짜 답답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난데없이 천장이 무너지고 또 직장에서도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지금 17년에 다 몰려왔던 일이라고 하시네요. 이 모든 일들이 올해 초에 거짓말같이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사주 공부를 시작하며 대체 왜 그랬을까 제 사주를 들여다보니 작년 하반기 유금이 들어오면서 묘유충 때문에 그렇겠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42살부터 제 대운이 다시 한번 유금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개수가 생하는 유금이라니. 네, 3년 뒤네요. 대운에서 이제 개유대운이 온다는 네네. 뜻이죠. 네. 작년 한 해 묘유충의 몸살을 겪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데 대운에 들어온다니 벌써부터 너무 무섭습니다. 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 질문. 작가의 사주가 따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 사주에는 월지 임목과 연지 신금이 충하는 인신충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이지만 직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언제 때려치울지 시기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주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인신충을 보고서는 직업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어느 직업을 가져도 제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보다는 직업 외의 일에서 보람을 찾고자 하는데 제게 글을 쓰라는 말을 주변에서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지에 문창기인과 장생이 떠있긴 하지만 당장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싶어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작가의 사주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글을 써야 할지 그런 것도 사주로 알 수 있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집안일을 하며 쌓이는 소소한 스트레스를 네 분의 목소리로 힐링 중입니다. 일지가 아니라 시지죠. 네. 시지에 문창기인이랑 장생이 네. 있으시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직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주 공부를 하고서 무슨 직업을 해도 내가 만족을 못 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서 다른 뭐 네. 일들을 좀 일들에서 보람을 찾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는데 이런 네.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선생님은?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사주적인 어떤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이제 팔자는 네, 정말 좋은 자동차 네, 네, 세단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이제 가는 길이 이 경우에는 저는 사주에 이제 정속 주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임묘진 사오미 이 방향으로 갔으면 네. 굉장히 운이 잘 이제 그 같이 길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니까 운이 이제 역순으로 이제 네. 흘러갔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과 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니까 네. 사실은 운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근본적인 이 그 사주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제 운이기 때문에 항상 좀 자불안석 같은 느낌. 꼭 교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을 자꾸 찾아서 가려고 하거나 약간 자불안석 같은 느낌이 네. 있고 이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월지가 이렇게 충홀하고 있다는 건 네.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는 어떤 직업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좀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사주 공부 제대로 하셨네요. 그럼 다른 일들로 보람을 좀 찾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네. 이 을묘일주이면서 역시 좀 신강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사주의 특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월지가 임목급제를 났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임목급제가 사실은 굉장히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너무 완강하게 전체를 지배하는 자리에 놓여 있어서 이 전체를 좀 끌고 가고 있다, 네. 혹은 지배하고 있다. 네.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드는 그런 마음, 그냥 제가 볼 때 이분은 뭐 해외 나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좀 안 맞는 분이시거든요. 근데도 이제 막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스케일 크게 가고 막 스케일 막. 근데 이제 그쵸. 특히 이제 이렇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싫어하는 정자 시리즈로 이렇게 쫙 깔잖아요. 네, 그 말씀 하지 마시죠. 그러면 내가 못하는 뭐 취향도 없나 싫다고. 네, 네. 죄송합니다. 아유. 난 취향이 취향.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이 정제정관 식신 정제정관 정인으로 깔린 사람들은 네. 실제로 남들을 볼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순탄한 자기 일주의 힘도 강하면서 가진 사람들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가져요. 뭐 약사가 된다든지 뭐 의사가 된다든지. 네. 그런데 남들은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그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들은 그것을 못 얻은 사람들에게는 넘사벽 같이 높아 보이는데 정작 얻은 사람은 그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전처럼 무슨 큰 높은 관직도 아니고 그걸로 뭐 큰 돈을 벌거나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누구를 뭐 생사혜택을 가지거나 이렇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진도 보면 막 입시시장에 보면 막 이과 쪽은 어떻게든 자식을 갖다 의대에 보내려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의사들이 우리나라 지금 벌써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막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자괴감도 많은 의사들이 수없이 많거든. 근데 편자 시리즈들은 그런 것으로 자신을 상처 입히진 않아요. 딴 데서 막 찾는데 실내빨래 다니면서 이제 근데 정신 시리즈는 이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리즈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마치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머리
자기 시야 앞 30cm에 달아놓 그 벽다기를 달아놓고 걔가 그걸 벗겨서 달리면 어떻게 돼서 영원 아무리 자기가 빨리 달려가도 그 벽다기는 자기 눈앞에 30cm 잡혀 있단 말이지. 야구를 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자 시리즈는 계속 그렇게 직진하는 사람 걔하고 똑같아. 근데 편자 시리즈들은 안 달려요. 위로 점프를 하지. 그럼 몸도 덜 움직이고 뼈다귀는 입에 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유두리라는 거거든. 적재적인 유두리가 없어. 그러니까 고통도 너무 직격탄으로 맞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분처럼 그때 아무리 IMF 오래지만 그때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게 또 정제란 말이야. 근데 그때 안 가서 해야 되는 것을 혹은 딴 데 시험 친 걸 우겨서라도 그래서 편자 시리즈들은 아빠랑 몇 달 다시 먹고 난 죽어도 그냥 교사 못 하겠어.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하고 가는데 이분은 딴 데 붙어놓고도 못 간단 말이지 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힘들어졌을 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자각하는 거죠.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참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를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를 남한테 전가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저처럼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수렴시키는 것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정자 이 매천 황현이 그 우리 저기 그 경술국치를 다녔을 때 난작인간 식자인 난세 지식인 노릇하기가 힘들구나 하고 자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그 난작인간 정자인 참 정자 시리즈가 참 살기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왜냐하면 지금은 욕망의 시대니까. 욕망을 이렇게 그 제어하는 시대가 아니라 욕망을 발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일단 정리된 질문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줄 같아요. 자신의 첫인상이 굉장히 차갑다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보통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시네요. 보통 이런 분들은 자신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본다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관심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이 봉착해 있는 문제가 자기로부터 말미암고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원인을 알면 그 해결과 저방이 반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그 빨간마님한테 또 이 빨간맛 저쪽 또 제 용신색이잖아요. 빨간색이죠. 그리고 우리 좌파 명리학 있잖아요. 새빨간 맛을 격상 명리학. 새빨간 마음으로 하는데 이분이 지금 제일 하셔야 될 일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상을 바꿔보는 일입니다. 자신의 인상을. 인상은 자신의 생긴 거하고는 달라요. 인상은 느껴지는 그 사람 타인에게 느껴지는 이미지이지 그 사람이 생긴 꼴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상하고 다르다고 일단.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쳐보느냐면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숙이라고 치자 낯선 애치면 김 선생 요즘 좋은 일 많나 봐?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한번 인상을 연출해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지금 이분이 지금 용신이 정제무토인데요. 이 무토가 인목에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목과 금의 기세가 양쪽에 너무 둘 강해가지고 정작 용신 무토가 힘을 좀 발휘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게다가 대운도 전부 그 수목으로 10대 때부터는 수목으로 또 흘러서
무토가 좀 피곤한 무토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되살리는 게 중요한데 왜 이 정제를 살린다는 건 뭐냐면 관계를 되살린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네. 근데 이분도 분명히 말했거든요. 몇 명의 친구도 있고 네, 네. 남편하고 사이가 좋다 이거예요. 네. 이게 딱 자기의 영역 안은 확보하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붕괴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은 그보다 더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글을 쓴다라고 하면요. 본인은 자꾸 글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데 글을 쓴다고 하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편제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제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편제적 독자를 향해서 정제적인 작가가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그건 요행이에요. 네. 네. 그러면 자기가 얼굴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 익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쓰려면 그냥 오늘 스쳐가고 말 혹은 뭐 올해 정도 보고 말 학부형이든 뭐 동료 선생님이든 기간제 교사건 혹은 동네 뭐 채소 가게 아줌마든 슈퍼 캐시어든 이런 분들에게 다른 인상을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건 기운인데 그런 기운을 가지게 되면 자기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뭐 바깥에 뭐 봉사활동 나가고 뭐 하고 막 이런 여행하고 이런 건 내가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돼. 전혀 안 되는 분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자기를 향해서 다른 사람의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지게 되면 이분의 기운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무토가 무토하고 정제하고 참 잘 안 어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토가 진짜 무토의 내용을 가진 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기토 수준의 정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은 이제 명리 공부를 하시고 이것저것을 이제 본인을 알아가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 사주에는 정 시리즈로 돼 있어서 내 첫인상이 이러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긴 거 꼴하고 인상 특히나 이제 관상하고 이 인상은 완전 다른 것이고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17년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와라락 왔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으셨고 근데 18년 되니까 싹 다 없어지고. 근데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 후폭풍도 있고 거의 10년간 지금 한 발은 학교에 두고 한 발은 밖에 빼고 있으셨단 말이죠.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와닿았는데 늘 식은재만 뒤적거리는 느낌이라고. 근데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나도 그 감정이 딱 느껴졌어요. 너무 우울하잖아요.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살지. 다른 일 쳐도. 10년을 어떻게 그러니까 휴직을 3번이나 하셨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인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다시 하면 이제 무토 정제가 정말 무토의 기운을 품은 그런 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글을 쓰신다면서 뭐 이렇게 그만두잖아요. 제가 볼 때 글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거죽, 피상적인 뭐 사실 직업은 피상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삶의 운명에 있어서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위안이나 자기 기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계를 넓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근데 다행히 이분이 직업이 교사기 때문에 10년이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일반 직장이었어 봐요. 그냥 바로 그냥 잘려. 바로 책상은 없어집니다. 근데 휴직도 할 수 있고. 휴직도 할 수 있고. 방학도 있고. 방학도 있고요. 뭐 휴직이 되는 것만 해도 이렇게 3번이나 되는 것만 해도. 이제 뭐 강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요. 네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바대로 그냥 이분의 사주의 느낌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 얼굴이 썩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차가 길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뚫리고 길이 밀리니까 어떻게라든 그것을 내 좋은 차의 성능을 어떻게든 발현하고 싶은데 차는 포르쉐인데 차는 길은 계속
남부순환도로. 예. 근데 옆에서 티코가 저 안 막힌 차선을 쓱 지나가고 이러면 화도 나고 뭐 정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안에 있는 운전자가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좋은 분위기를 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히는 길을 약간 좀 너무 한탄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음악도 좀 틀어보고 네. 이제 그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말 그대로 빨간 맛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네. 혼자서 뭐 그냥 차에 앉아서 흥얼흥얼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거 저는 되게 있잖아요. 독특했던 게 이분이 총 4번의 메일을 보내셨거든요. 네, 네, 첫 번째 메일 보내고 추가로 두 번째 메일을 한 번 보내셨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사연을 보내시면서 또 네 번째 메일을 추가로 또 네. 붙여서 보내셨는데 네. 처음에 닉네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메일을 주셨을 때 마지막에 제가 닉네임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저는 빨간 맛으로 불러주세요. 크크크크크 네.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 근데 앞에 사연들은 네. 웃음이 없는 웃음기가 없는 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네. 되게 달랐어요. 느낌이 그냥 문장으로 받아들이기에.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폭을 넓혀서 좀 빨갛고 네. 좀 활기 있는 네. 쪽으로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하시라고 그랬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네. 라는 말을 이런- 들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그 뭐냐면 이미 타인이 이 우리 빨간맛님에 대한 네. 경계심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뭔가의 장벽이 걷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냥 그중만 예쁘게 막 화장품 찍어 바르고 나왔다고 뭐 좋은 일 있나 봐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상을 보고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을 때 좋은 일 있나 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 특히 이런 명식이 이렇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4개의 사주 글자 4개가 너무너무 강한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네. 근데 이렇게만 조합이 되면 제가 늘 하는 말로 메시로 11명으로 만든 축구팀과 같아서 네. 이런 팀이 절대 우승할 리가 없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좀 묘유충 얘기를 해주신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뭐 묘유충이 아니라 뭐가 일나도 상관없어요. 세단이라서. 그래서 뭐 그럼 뭐 상관없다. 개유 대운 그 별 볼 일 없어요. 좋아요 오히려 왜 무게합파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희실으로 다시 화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토용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화기운이 10년을 이어지기 때문에요. 유금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하세요. 어릴 때 이분은 제가 볼 때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정축 정- 병자 정축 있을 병자일 때. 때가 그냥 좋았어요. 그때는 어릴 때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던 거 임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제 임목의 통제가 제가 볼 때 임목 급제 제왕의 통제가 이 명식의 핵심이거든요. 교사하면서 작가가 되시면 됩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뭐 김용택 씨는 평생 교사였는데 뭐 그게 이분이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네. 실패가 없었거든요. 사실 작가한테 직업이 있다면 거의 최고의 직업. 최고의 직업이죠. 예. 최고의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요 그 직업에서 이분이 진짜 그 직업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작가로서의 기쁨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애들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글을 써야 돼. 이거는요 삼류 드라마에서 나오는 캐릭터예요.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감정을 정말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고 그리고 막 울고 불고 싸우기도 하고 막 같이 웃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풍부하게 가질 때 그 사람은 아까도 말한 익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 마치 교사가 그냥 단순히 직업일 뿐인 것만이 아니듯이 글을 쓰는 것도 뭐 하나의 뭐 좀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취미 활동은 아니에요. 그것도 먹고 살려면 굉장히 치열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거짓말 하는 것보다 더 힘든 혹은 더 굴욕적인
과정을 겪어야 될 수도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급제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다 썼단 말이지. 막 아프리카 나가고. 그래도 그렇게 글을 좋아하시면 그 시간에 글을 써도 뭐 몇 편은 썼겠다. 그래서 작가의 사주라는 건 사실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지만 이분은 작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일단 일간이 튼튼하고, 관이 반듯하고 이제 재성이 뿌리를 내린 거. 다만 이제 식상이 임수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는 게 이분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상상력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많거나 젖었어요. 이게 이 오화가 아직 아름답지 못합니다. 진짜 용신의 역할이 굉장히 근데 지금 왜 지금 막 불리자냐면 지금 이제 술토대운이거든요. 인호술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오화가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제 나 진짜 불이라니까. 나를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싶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막 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지 지금. 앞뒤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이분은 작가가 되는 거 좋아요. 근데 작가만 하는 게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분한테 TV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쪽 방송. 그런 쪽으로 뭐 방과 후에 아카데미 같은 데도 다니시고 배우십시오. 지금 뭐 미스터 선샤인으로 잘 나가는 김은숙 작가도 본래는 강릉에서 무슨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글을 썼어요. 굉장히 막 그 힘든 막 좀 하위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쭉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이제 교사라는 어떤 입장에 있으시고 학생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사라는 직업을 저는 포기하는 거는 절대 저는 반대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이 성품 자체를 내가 욕망하는 것과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절대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주는 일단 뭐 말 그대로 싫어하는 정씨들이지만 이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부정하면 안 된다. 네, 일단 그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가변적인 것들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갑자기 언뜻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영화 중에 그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에 선생님 있잖아요. 이분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느낌의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꼭 학생들을 감동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좀 약간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이 안에서 이제 좀 자기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직업을 좀 사랑하고 이러면서 다른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제가 보니까 힘을 더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저희가 재성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인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성 쪽으로 관계를 넓혀가면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고 화내게 되고 집에 와서 자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럼요. 그 순간이 자기가 배우는 순간이에요. 남한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작가로서 또 어떤 많은 것들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 근데 관계가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교사가 혼자서 이렇게 사무실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계속 관계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 또 학부모들이랑도 막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이제 유연해지면 아니요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되구나. 그 이분은 지금 너무 식신이 살아나야 오화 식신이 살아나야만 이 무토가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식상생재가 되는데 이 식신이 좀 꺼져 있으니까 이 무토가 힘을 받을 리가 없죠. 가뜩이나 막 그 주변은 득식을 그리는 힘을 가진 어떻게 하면 막 해코지할 기운들로만 가득한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식신의 그 직업이잖아요. 이게 교사라는 게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거기에서 자신이 본능적인 기쁨을 못 찾으면
작가로서도 사실은 찾을 수가 없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한 10여 년간이 저는 10년에서 15년간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고요. 네. 이 다음 대운이 이제 이 평관의 절 대운인데 이게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환과 도약을 의미하는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기에서 이 편자가 들어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좋아하는 편. 편인 평관. 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그렇지만 이 정자 시리즈들은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열심 아빠님 얘기하면서 우리 지선생 잠깐 얘기했지만 이 묘목들은 자기 근거지를 이탈하면 안 돼요. 위수령을 지켜야 돼. 자기 나와바리를 자기 나와바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나와바리가 뭐냐? 교실이다, 교실. 거기가 자기가 제일 그래도 뭔가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울면은 뭔가 홈그라운드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느낌이네요. 니도 홈그라운드에서 부산으로 돌아가라. 홈그라운드에 있을 때 네.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돼서 네. 저 질문들이 해결이 됐는데 네. 하나 남는 궁금증은 그겁니다. 묘유충 묘유충, 그러니까 정유년에 일들이 몰려왔었는데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정유년이 정화가 임수랑 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구신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작용을 좀 맞습니다. 했을까요? 그게 더 컸던 거죠. 정의 아, 반복이 나 되는 하나 거. 해놨어. 웬일이야. 근데 이제 그게 용신의 어떤 의미로 화학 기운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들어왔는데 그게 용신을 확고해 버려 가니까 그거를 특히나 임수가 또 되게 안 좋게 보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힘들었는데 어쨌건 무술년으로 넘어오면서 정리가 됐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 무술이 또 정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답답해지신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제가 볼 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술 같은 거대한 토의 기운이 살려면 네. 여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화의 기운을 자기가 확보해야 된다는 많이 거예요. 키워야 되는데 게다가 네. 이 식신의 문창과 월공이 정말 아름답게 합의 기운을 가지고 앉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충을 맞았으면 네. 문제인데 이 식신장성의 문창의 그 형충을 피했다라는 얘기는 이분의 욕망이 굉장히 뭐랄까 본질적인 욕망이다.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을 좀 뚫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뭉쳐서 해결이 되는 또 그런 사연이었네요.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생기 있는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존 동생님이신데 양력 73년 1월 19일 사시생 남성분이십니다. 임자년 개축월 을묘일 신사시입니다. 어머니가 사시 아니면 오시라고 하셨는데 그 본인 성격으로 보아서 본인이 신사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예, 현재 대기업에 21년째 근무 중이라고. 예, 특별한 뭐 고민이 있다기보다 그 본인의 성장 과정이랑 성향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남겨주셨어요. 을묘일주의 임상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연 소개 전에 명식을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임자개축, 을묘, 신사. 이분도 이제 모든 오행을 다 갖추고 계시는데 네네. 어쨌든 동절기에 태어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토 재성이 약간 좀 약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운이 네. 이제 25세 이후로 그 화토운으로 쭉 가니까 네.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는 길이 좀 괜찮다, 좀 탄탄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아까 지난번에 빨간만잎하고는 약간 좀 반대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 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겨울로 가는 대운이네요.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원활한 그래서 크게 보면 한 64세 정도까지는 네.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조건이 좀 있는 사주로 좀 여겨집니다. 네. 강프로님. 예, 뭐 사실은 좀 원국에서는 좀 균형이 네. 좀 무너지는데 이것을 아주 대운해서 거의 뭐 60년간의 화토금으로 쭉 흘러서 네. 원국과 대운과의 조화가 굉장히 그래서 아름다운. 사연에 그렇게 큰 고민이 없으셨던 건가요? 고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주목하고 싶은 게 일주가 이분은 특이하게 공망이에요. 네. 아우 깨끗하게 굉장히, 공망이에요. 일주가 공망이 돼서 네. 그러니까 신강하지만 네. 신강의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많이 이렇게 이제 빠져서 오히려 더 좋은 작용으로 네.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공망 때문에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망 없었으면 네. 이런 방송 듣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 사연을 보낼 아닙니다. 필요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인성이 너무 강해서요. 아, 어떤 삶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계속 하실 분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사연이 아니고 명식을 살짝 봤고요.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롤모델 강원 선생님, 조근조근 지산 선생님, 호탕한 웃음이 매력적인 낯선 PD는 리액션 해준가요? 그렇지. 매 방송마다 우아를 10번씩 외치시는 을묘동지 축돌 기자님. 우와? 내가 이러는구나. 그럼. 저는 공전 동생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혼자 살 수는 없는 세상. 운 좋은 사람이 운 나쁜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지은 닉네임입니다. 네. 아, 을묘답지 않은가요? 거의 너도 뭐- 이렇게 좀 할 수 없겠니? 거의 뭐 을묘의 전형이 있네요. 죽지 않는 돌고래 이런 거 말고. 인적 사항. 네. 젊은 시절에는 종교의 심취에 살았으나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팔자라는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 우연찮게 강원 선생님을 통해 명리학을 접하고 요즘 라자면과 벙커원 강의 듣는 재미에 삽니다. 이게 과다한 인성 네. 덕분에 네. 그런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다 보면 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 제 사연은 축에도 끼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만약 을묘일주 분들이 저처럼 소심한 성격이라면 경쟁률이 좀 낮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추가 사연으로 온 게 아니고 대표 사연으로 왔었던 사연입니다. 네. 성장 과정. 아버지가 사람 좋고 친구 많고 음주 가무에 능하시나 생활력은 없으신 스타일이라 한 직장에 오래 다니기 싫어하셔서 이사를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네. 6개월에 한 번씩은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직장을 안 나가시면서 술만 드셨고 어머니가 여러 가지 장사와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꾸려나가시다 보니 부부싸움 잦았고 항상 가난했던 기억입니다. 고등학교 즈음부터 부모님은 자연스레 별거를 하셨고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그래도 강인한 성격의 어머니가 늘 저에게 장남으로서의 역할과 신앙을 강조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머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공부도 곧잘했지만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대학은 스카이의 문과 중 커트라인이 낮은 과에 안정 지원해서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 주로 음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졸업하고 취업을 시도했는데 가뜩이나 인기 없는 전공에 IMF까지 터져서 취업이 쉽지 않았으나 23번째로 원서를 낸 모 대기업에 운 좋게 합격. 당시 회사 과장님의 권유로 전공과는 상관없는 법무, 부동산 업무를 배워 현재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이 토 쪽 아닌가요? 토, 그죠? 목 이런 네. 쪽으로. 2002년에 와이프를 만나 2003년에 결혼, 2005년, 2010년에 두 딸을 낳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10원도 받지 못했지만 저도 안정된 직장이고 와이프도 대학병원에 20년 넘게 근무하는 중이라 결혼 후에는 나름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만난 이후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느낌입니다. 성격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습니다.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줘도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소심합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언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본능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도 나의 본심을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에 관심이 많아
강원 선생님처럼 저만의 외장하드가 있는데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 사연이 소개되면 주변 사람들이 저의 실체를 알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괜찮아요. 다 있더라고 다.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건 강원 선생님랑 되게 다르시네요. 그러게요. 계획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버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미리 계획한 대로 일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쾌감을 느끼지만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준비가 부족했다고 자책합니다. 정말 강원 선생님이랑 반대네요. 강원 선생님은 좀 시간 낭비벽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의 정확함에 대한 강박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요금이 나가는 자동이체는 매월 1일, 매년 갱신하는 공인인증서는 1월 1일로 날짜를 맞춰야 마음이 편합니다. 남으로부터 듣는 칭찬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획하고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고 게임도 퀘스트나 미션이 있는 RPG를 좋아합니다. 죽돌님, 예전 방송에서 호라이즌 제로던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는 위쳐3를 너무 좋아해서 플스4로 4회차 후 얼마 전에 엑스박스 원 X 사서 4K로 5회차째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가 이거? 게임을 좀 아시는 분인데 위쳐3도 무슨 말이야? 개명작이거든요. 간첩 암호 아니야 이거? 간접 역시- 암호. 이 둘 다 고첩 아니야 고첩?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여튼 왜 이렇게 개명작을 즐기시는 분인 거예요. 위쳐3를 너무 좋아해서 하는 거 보면 RPG 좋아하시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어쨌건 달리고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5회차 달렸다니까 같은 게임을 5번째 한다는 거예요. 아, 5번째. 깼는데 네, 속속들이 그냥, 끝났는데 아, 또 게다가 하고 또 하고. 위쳐3 5회차실 정도면 거의 똘스토이를 5번 다 읽는다고 보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만한 사이즈의 게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열심히 하세요. 와, 선생님 그만까 나 되게 아쉬워 보인다 갑자기. 와 선생님이 명작을 몰라. 아들도 게임 좋아한다면서. 네. 어쨌건 화니까요. 네. 나는 남이 만든 프로그램에 내가 희롱당하는 거 참을 수 없어. 아, 그런 게 또 네. 있군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온 등가교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돈을 벌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주식, 부동산, 로또 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저의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몇 번씩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평일에는 5시에 일어나 22시 30분에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만 쉬는 날에는 집에서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책 읽고 게임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죽돌님이 언젠가 20년 동안 집에만 있어도 문제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 공감합니다.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사람 많은 회식 자리는 피곤하지만 서너 명이 밥 먹는 자리는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뭔가 오늘 사연 되게 공감되네요. 여러 방면에 관심이 많지만 실증도 금방 냅니다. 그래서 잡학다시가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사실 깊이는 별로 없습니다.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해 8시간 동안 같은 과목 공부 이런 건 잘 못하지만 끈기는 있어서 매일 10분씩 10년 동안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안의 핵심과 사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면 신뢰가 간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이건 너랑 다른데? 거의 뭐 저는 제가 쓴 것 같은데요. 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중언부언하거나 논점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듣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질문의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아니 근데 나도 공감이 많이 가. 일정 부분 되게 신기하다. 나는 법무라는 하나도 안 가. 법무라는 업무의 특성도 있지만 가부간의 결정을 명확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정남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굳이 먼저 나서서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도 남이 정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아니 여기까지 지금 성장 과정이어서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재밌게 네. 읽어주셨는데 네. 여기에 뭐 의묘적 특징이랄까 명식과 좀 연관 지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분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든 오행이 일단 균등한데
그 날 때 그러니까 딱 첫 출생할 때 스타트는 저 편제가 되게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네네. 들었거든요. 축도 편제가. 예, 근데 한 25세 이후로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흘러간 게 굉장히 좀 정말 기분 좋게 운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행하는 이제 형태로 이제 질서를 잘 지키게 되고 그게 다 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그 죽돌림하고 뭐 많이 다를 것 같지만 네. 굉장히 많이 비슷한 구조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이제 동일한 시간이고. 네. 예, 그래서 아마 혼자서도 잘 놀고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사주의 구조가 비슷하니까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분 자체는.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공감했어요. 네. 아까 을묘일주 막 읽다가 네. 뭔가 되게 인내가 있는 스타일인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했는데 네. 이 부분 있잖아요.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해 8시간 동안 같은 과목 공부를 못하지만 네. 끈기는 있어서 네. 매일 10분씩 10년 동안 하라면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좀 뭐 즐기다 제가 죽어도 못해. 절대 못해요. 저도. 저는 네, 저는 10일도 못해요. 저는 같은 날을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 예전에 일본어 저희 스승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일본어를 완전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하루에 막 4-5시간 못 하겠는데 매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딱 1시간 공부하고 네. 그냥 복습 오래 하지 말고 매일 깨어 있는 시간에는 1시간 00시가 될 때마다 그냥 5분씩 머릿속으로 네. 복습을 하래요. 네.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런 건 할 수 되더라고요. 있어. 아, 근데 게임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하니? 미친 듯이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종교에 관심이 많았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연주와 월주가 이 수인성이 강하고 네. 또 혼잡이 돼 있으면 그런 왜 어린애인데 뭐 사람은 왜 죽는 걸까요? 뭐라든가 뭐 이런 가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요새 어리다는 거는 목화의 균이 강하고 네,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대로 자네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자네한테 좀 잘 안 해준다고 생각되면 싫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근원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딱 뭔가 이 정리정돈, 네네. 딱. 그러니까 계획, 네네. 이걸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월지 편제의 힘입니다. 이게 힘이 없어 보이지만 네. 어쨌건 발동을 하고. 예, 이게 너무 강하면 이제 너무 자유분방한 바람둥이 편제가 되고요. 근데 편제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사실 지도 물상적으로 보면 지도거든 지도. 그러니까 계획이에요 계획. 기획 혹은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이 월주의 편제를 놨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대운과 실제 그 특수관계들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릴 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이 편제가 유흥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지 편제자들은 그것도 한계가 있고 용신인 경우에는 오히려 좀 힘든 환경에서 자랐을 때 자수성가의 힘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청소년기를 좀 부잣집 자식으로 살았는가, 행동으로 살았는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딱 이 경우가 정확하게 해당되는 경우네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팔자대로. 네. 네. 그럼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담배는 피워본 적이 없고 술은 회식할 때만 마십니다. 그런데 99년인가 2000년에 폐결핵이 발병, 약을 먹고 완치됐습니다. 14년 5월에 갑자기 폐소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정도는 약간 약해졌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14년 6월에 목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보니 경추에 염증이 생겼다 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목, 손가락, 팔꿈치 같은 관절들이 좀 안 좋습니다. 수시로 두통과 과민성 대장 증상도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절 같은 데가 문제가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은 네. 뭐 이게 신살로 보면 이제 묘축이라는 게 격각의 의미가 있거든요. 격각이요. 네, 격각이라는 신살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뼈나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부러지거나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일단 저는 이분이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하고 월에 네. 저렇게 수의 기운이 강하면 네. 저게 어렸을 때 네.
저게 늑수구레하게 태어났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늑수그래. 예, 늑수구레. 애늙은이. 애늙은이. 아, 예.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는 목화의 기운이 강해서 생기가 넘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생기를 조금 좀 덜 가지고 태어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20대 돼서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게 아픈 것도 무슨 노인네 아프듯이 이렇게 뭐 젊은들 관절막 뼈 뭐 이런 식으로 좀 아픈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담배랑 술도 잘 안 하시는데 폐결핵도 앓으셨어요. 네. 그 담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중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담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신금 같은 경우가 네. 관이 참 시주에 아름답게 투출해 있고 사중경금에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네. 오행상의 배추로 보면 거의 고립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25세부터 이렇게 한 거의 30년 가까이 화의 기운이 계속 몰려 들어오니까 이제 신금이 굉장히 지금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신이긴 하지만 이들 간신이 이렇게 좀 다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질병상의 지병의 문제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는 이 모든 정세가 이게 신금이 지금 불에 녹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46세이신데 45세부터 이제 무토, 기토, 미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제 좀 식었네요. 식었습니다. 그런 또 기운 때문에 네. 네, 그런 병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경험상 대운세운에 화기운이 많이 들어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듯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아까 정확히 말씀드린 아시네요. 게 여기 나오네 이게 자기요.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혹은 조심해야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 이분이 지금 정답을 찾아서 저는 살고 계시다라고 보거든요. 그 규칙적인 생활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 특히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제 목기를 더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생활 그 자체로 저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좀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좀 뭐 뜨거운 화기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된 분위기긴 하고요. 그러니까 뭐 6575에 또 다시 그분 관성대운이 20년 동안 흐르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꼭 하나 그려드리고 싶은 운동이 있어요. 네. 좀 오후나 저녁에 꼭 좀 걸으시라는 거. 땅을 밟고. 토기운인가요? 네. 토기운을 이분은 일단은 무조건 토기운을 살리는 게 모든 두루두루 많은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막 이상한 운동 하시려고 하지 말고 힘든 운동 말고 그냥 돈도 안 들고 좋네요. 돈도 안 들고 특히 저녁밥 먹고 난 뒤에 그런 걸 좀 그려두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름 능력 있다고 인정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임원이 되지 못하면 5년 정도 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 후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같이 하자는 지인도 있지만 저는 돈이 안 되더라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 상담 같은 일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주저리 말하는 꼰대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왼쪽은 시청, 오른쪽은 우체국이라고 길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강원 선생님처럼 여러 경험에서 우러러나는 연륜을 가지게 된다면 더 좋겠죠. 이런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오늘 인성 부분인가요? 네, 상하게 목일간에 이제 이 특히 연월주에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 상하게 제 라자명 저기 아주 강자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실제로 많이 이제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보면 또 이분들 다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백수건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직업이 없어서 그런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직업이 있는데 그런 걸 관심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분들은 거꾸로 이 인성이 굉장히 가다하잖아요. 이 인성이 이제 이 을목을 완전히 이렇게 썩게 만드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병화가 제일 좋은 것이겠죠. 이게 뭐냐면 남한테 도움을 주거나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남한테 밥 한 개면은 보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럼 그럼 수단은 뭐냐? 수를 써야 됩니다. 그럼 수를 쓴다는 게 뭐냐? 윤석열 씨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성찰, 상담, 교육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시더라도 뭐 이상 부동산은 진짜 말리고 싶고요. 아, 토기운이지만 그건 아닌가 봐요. 네네, 부동산은 말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런 오히려 저는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한 군데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그게 맞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또 좌절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잘 얘기를 못 해줘요. 안 해보셨으니까.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그만둬 뭐. 이거 때려쳐. 아니 뭐 이혼해. 어떻게 보면 속으로 뭘 저런 걸 가지고 고통이라고 하나. 야, 그 대신에 돈 주잖아, 돈.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막 농담으로 저는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오히려 굉장히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그 필요한 이분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사실 옛날에는 지금 존재하면 들어가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단 말이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예전에 뭐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멘토들 각 전문가 뭐 각 분야 전문가들 이렇게 모아놓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상담받고 저기서 상담받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 대상을 사람 말고 그런 조직.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이제 기업을 컨설팅하는 이런 어떤 목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요. 어떤 거에서 이런 원래 이분은 굉장히 유능한 참모의 전형적인 형태다라고 제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참모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게 꼭 뭐 이분 자체가 뭐 무능력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조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1순위의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딱 분류를 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운도 너무 탄탄해서 저는 이분이 임원이 안 되면 뭐 이렇게 가정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운으로 봐서는 저는 임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만에 하나 임원이 안 되면 이 어떤 기본적인 이런 자질들을 어떤 사람에게 자꾸 이제 활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보다 큰 조직에 컨설팅을 해주는 어떤 의미라든지 그 참모 기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정한 참모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의 유능한 인재 이런 이제 느낌으로 가면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뭐 다 앞으로도 다 재운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아서. 그리고 부인하고의 참 사주의 조합이 너무 좋네요. 그런가요?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이 개축년 갑자월 을류일 정축시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둘 있으신데요. 첫째 딸, 둘째 딸 모두 개수일관이더라고요. 첫째 딸이 개유일이고요. 둘째 따님이 개축입니다. 아니 근데 이 가족의 사주를 보면 이렇게 막 큼직큼직한 이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아담하고 이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분이랑은 어떻게 잘 맞으시는 건가요? 일단 이분에게 필요한 간목을 갖고 있어요. 이 수를 말려줄 수 있는 간목을 갖고 둘째 딸은 인목을 갖고 있고요. 일종의 등락하게 되는데 일지가 충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내분에게서는 유금은 좀 충을 당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월지가 자축합인데 이 피축토를 또 아내분이 2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참 전체와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다.
굉장히 두 분이 정말 친구 같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오행상 불균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좀 맞았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구조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뭐 처자리나 남편 자리에 자꾸 상충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담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8글자 중에 한 글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사주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사주들이 만나면 굉장히 친구같이 지내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친구처럼 잘 지내실 것 같고 실제로 운들도 두 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순항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서로 인연이 아주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자궁 일지가 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것이 불길한 사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방금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8개 글자 중에 한 글자에 불과한 거고 문제는 이 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분들은 일간이 같아요. 일간이 기본적으로 서로 동의된 결속된 형태에서 이 일지가 부부궁이면서 동시에 직업궁이기 때문에 이 충은 굉장히 서로에게 자극이 됩니다. 혹은 어느 한쪽이 좀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한쪽이 걱정마 내가 뭐 책임질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월지가 자축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신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월지의 합은 부부간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뭐 기분이에요. 더 아시만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고 섹스. 속궁합. 속궁합. 좋은 단어 놔두고 섹스 좋은 단어지 왜? 사전에 있어. 한국말을 사랑합시다. 아 그런 또 그래서 이제 공전동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어떤 멘토 상담 같은 일은 어떨까 이 부분에서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것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는 게 좀 더 뭐 기업이든 뭐 아니면 집단이든 굉장히 유능하시다니까. 이런 저희 식으로 라자명을 좀 컨설팅.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을 제가 언제 이거 제가 뭐 하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육실갑자를 10번 돌 때까지 해주세요라고 했나? 거의 한 급 수준이다. 한 급. 아니 그래서 저는 강원 선생님께는 뭐 오래오래 건강하셔 달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저한테도 오래오래 건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식갑자를 10년 돌아야 되니까 10번 돌려면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갈 방향도 참 언제까지 저희가 이걸 하고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사연은 무난하게 저희가 임상의 의미로다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심 남심 공약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죽돌림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러게요. 싶어요. 어떻게 꼬임을 나고 어떻게 남심이 너를 있으니까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죽돌림을 제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아니 이렇게 또 고백을 하시나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치. 아니 그냥 너 얘기를 해주면 돼. 네 얘기만 하면 돼. 그냥 일단 해봐.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회사에서 되게 고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안 해도 하려고 했어.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거야. 근데 저는 알다시피 이제는 애가 있고 고자가 아니거든요. 증명이 됐죠. 아니 꼭 증명됐다고 볼 수는 거기까지 지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족을 받아들이는 일이라서 제가 태어나서 며칠 피검사 했거든요. 진짜. 다 오형이에요. 그리고 닮았어요. 발가락에 닮았죠. 진짜 무례한 방송이다. 계속 고자 아니신 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죠. 저만 그런지 일묘일주 남성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티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좋아도? 좋아도 절대 티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먼저 절대 안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제 기준으로 제가 이 상대방들을 하는 방법인데 그냥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은근히 너무 대놓고 아니고. 은근히 그냥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이거는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절대 먼저
접촉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뭐 창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 먹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그때 합이랑 한번 셋이 술을 먹었는데 연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기를 본인이 좀 여성처럼 연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남성들은 대부분 네. 이제 연애를 하면 빨리 발전을 시키려고 네. 좀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야기가 통하고 한참 이렇게 공감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런 의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이랑 저랑 창규 보고 너는 고자냐 여기 지난 지가 여기가 놀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정밀히 하면은 지금 안 해도 그런데 친구가 된 다음에 애인이 되는 것 같아. 맞아.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전반적으로 그냥 항상 친구가 가장 편했던 것 같아. 친구에서 네. 그 사람이 친구에서 상사로 발전되든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되든 네. 친구에서 배우자로 발전되든 네.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 친구라는 그게 단계. 전형적인 간여지동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랑 동류의 무리로 인정을 했을 때 이것을 아. 가져가는 거거든요. 좀 이게 확장, 아니, 그러니까 좀 간여지동이랑- 깊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간여지동이란 게 너랑 나랑 같은 거 아니냐, 뭐 이게 친구 관계를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간여지동을 좀 안 좋게 본 이유가 남편을 친구처럼 말면 옛날에는 어디 또 감히 막- 이렇게 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저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심이다 보니까 그런가 저기 강원 선생님 굉장히 관심이 있게 네, 나랑 뭔가 같이 공감. 굉장히 관심 없는 아니 이런 걸 왜 막 이래? 아니 지금 창규 뭐가 중요해? 뭐야? 이 무신. 약간 이렇게 좀 지루하다는 뜻이 있으셨는데 진짜 지루해. 근데 조금만 정리를 하고 여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뭐 그 간여지동의 이제 특징을 죽돌은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 뭔가 팁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계속 이제 을묘일주 상담하면서 느낀 네. 바가 네. 지난 방송에도 그렇지만 아내하고 대체로 또 네. 부부 사이가 되게 원만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친구처럼 지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을묘일주 특징 얘기할 때 뭐 부부궁이 안 좋다. 네네.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로써 이제 증명이 됐네요. 예, 요즘에는 정말 좋은 경우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런 관계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드는 을묘일주 남자가 있으면 꼭 잡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런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네. 방금 창규도 얘기했지만 아, 바로 들이대봤자 네. 오히려 방어력만 높아지지. 굉장히 꾸준하고 은은하게. 네. 근데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답답하죠. 남자도 이때 표 안 내고. 이때쯤이면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새끼는 고장가. 이런데 아니 이제 그런 걸 떠나서도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되고 그리고 을묘 남성분도 막 이렇게 되게 티를 내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둘이 되게 답답할 것 같아. 나는.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 지금 아내도 그 얘기했는데 처음에 저도 저를 좀 마음에 들어해서 이렇게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좋은 게이 친구가 생긴 것 같다고. 근데 사실 마음은 안 그렇죠. 뭐 남자들이 당연히 뭐 이렇게 그런 욕구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여심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갑자기 상대적으로 책 선생님 와 치사해. 와 바로 말해봐. 아니 표정부터 딱 이렇게 달라지게. 아니 공개 자세를 방송이야. 틀으시잖아요. 이렇게 약간 돌아서 있었는데 갑자기 아.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여성몰주의자. 을묘 남자보다는 을묘 여성이 좀 더 강합니다. 네. 그건 아마 이제 사회적 환경의 탓도 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자기를 숨겨도 네. 자기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이제 여자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기울어진 경기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간여지동의 힘이 네, 이제 네, 나올 네, 수는 네.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똑같은 남심을 공략한과 똑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정말 이 을묘일주의 여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인내심이다. 네. 인내심이고 그리고 정말 은은한 접근이 필요하다. 긴 듯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좀 밀당하고는 좀 다른 게 이건 밀당은 그런 것 다릅니다.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사람 이렇게 가다가 그냥 어느 네. 날 결혼하고 뭐. 왜냐하면 그런 신뢰가 없으면 절대 네. 을묘의 여심은 함부로 이렇게 그 문을 열주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을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확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또 그때가 굉장히 포인트네요. 네. 대부분 이제 이 욕정에 눈이 뒤집히는 그 허물어지는 그 순간을 약간 강원 선생님 실패담 듣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순간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오독하는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도로로 좀 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럴 때 정말 인간적 신뢰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라는 그 진국이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적 신뢰감이 형성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확 허물어졌을 때 이 새끼는 지 욕망을 취하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가는 길. 이제 관문 같은 거네요. 그렇군요. 또 역시 여심은 또 이렇게 여심은 성실성이 뭐, 굉장히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쌤 혀도 한번 낼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을묘일주 남심 여심까지 공략을 마쳤습니다. 네. 제목 정하고 빨리 집에 가죠.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강원 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해야지. 야, 을묘는 네가 해야지. 지난 주에는 말이야. 여심 아빠님 하시고. 열심 아빠, 너 도대체 네가 왜 살아있는 거야 왜? 아니 쌤 그래도 존재 유머로서 존재 유머로까지 들어가면 전 할 말이 없어요. 제목 정하시죠 빨리.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1편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네.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가 언제 망했나를 어. 이렇게 생각해 본 때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아까 1편에서 선생님이 유리창을 깨지 말아라고 이렇게 정리한 그 자존심을 깨라. 세우지 마라. 안 깨지 마라. 네, 였고 두 번째는 그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네. 이지 않으면 망하는 것 같아요. 그 그냥 그냥 숲을 이루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메모한 게 그냥 숲에서 살아라인데 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은 운이 좋은지 나쁜지 뭔가 항상 어릴 때부터 막 뭐 대표를 했었어요. 뭐 학생회장이든 뭐 대학생 대표도 항상 했었는데 딱 대표가 되면서 뭔가 독단적으로 그러면 진짜 망하는 것 같아요. 망하죠. 네. 되게 사람이 저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되게 독선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걸 그 을묘 속에 감추어진 그게 마각이 드러나는 거지. 예, 되게 독재자처럼 그런 게 있어요. 감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에. 네. 오. 근데 이게 막 연대에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네. 이게 장점이 친구라고 한다면 같이 막 서로 얘기해서 하면은 네.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답이 나왔네. 네. 네. 숲을 이루어 살자. 네. 그렇습니다. 숲에서 함께 아니 그 숲을 숲을 이루고 이루어 살자. 네. 숲을 이루어 이루어 살자. 네, 살자. 숲을 이루어 살자. 그럴 때 안 망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이렇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은. 네. 그 자세로 살았을 선생님, 때만 안 망했어요. 훈훈해도 됩니까? 네. 네, 을묘일주는 보통 때보다는 좀 빨리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쁜 소식들은 무신 일주 분들께서 사연들을 또 네. 보내주고 있으시고요. 네. 예, 조만간 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무신일주 하는 날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점 안 썼지 않을 거야. 아니 근데 요즘에 또 왜냐면 장점이 다시, 없거든. 다시 이제 뭐 휴가철에 쓰셨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연들이 또 좀 이렇게 좀 들어오고 끝내- 있어서 네, 네, 네. 무신은 뭐 근간에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네, 네. 네, 어쨌건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무신 정묘가 들어오는 순간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뭔가를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늘 그런 마음으로 해줄 수는 없겠네요. 아 근데 뭐 타깃이 정확해야 되거든. 빨리 그래. 근데 뭐 일은 대충 하는 게 좋으니까. 네. 네, 라자명 시즌 3은 60갑자 대장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60갑자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하는 분들은 대표 사연에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60갑자 대장정의 26번째 일주는 경신 일주입니다. 경신일주. 네, 경신 일주에 관한 질문과 추가 사연 모집에도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을묘일주에 대한 얘기 2주차에 걸쳐서 진행해 봤고요. 태풍을 피해서 빨리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